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플래닛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플래닛랩스는 소형 인공위성 제조와 지구 관측 위성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고객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리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위성 군집을 설계, 제작, 발사까지 합니다. 200여 개의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농업, 매핑, 에너지, 임업, 금융 및 보험회사, 그리고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성 이미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알파벳, 구글이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플래닛랩스의 CEO는 윌리엄 마샬이라는 분이고요. 영국 출신의 과학자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 공부했고요. 서섹스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나사 연구센터에서 근무했고요. 나사의 유명한 그 큐브셋 프로젝트 주요 멤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0년 플래닛랩스를 공동으로 창업한 후 현재까지 CEO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아웃라인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에 속해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섹터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창업은 2010년에 했고요. 종업원 수는 1200명 정도 있고요. 2021년 12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티커는 PL입니다. 주요 주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파벳이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이죠. 11.5% 갖고 있고요. CEO인 윌리엄 마샬은 1% 정도 갖고 있네요. 상당히 적은 숫자네요. VC로 들어와 있는 주주들은 블랙록, 뱅가드, 지오드 캐피탈,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주력 상품은 플래닛 스코프, 이 위성 군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카이셋, 고해상도 이미지 서비스, AI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갖고 있습니다. 군집 위성이라는 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띄어서 하나가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보정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 쪽 계약이 45% 정도 되고요. 데이터 서비스가 35%, 모니터링 서비스가 20% 정도 되고요. 실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쓰냐 하면 홍수 모니터링, 농업평가, 기후변화 모니터링, 인권단체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이동하는 걸 감시했고 러시아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이미지 캡처해서 그런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플래닛랩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징 서비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이 플래닛랩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그젬플을 하나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잘은 안 보이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흙물이 바깥으로 쭉 돼 있는 거로 보여요. 근데 이게 얼추 보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 부분이 홍수가 범람한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는 이게 어떤 사막 지역 같은데요.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 이렇게 강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플래닛랩스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조를 해주면 이쪽엔 빨간 것가 나오고요. 여기 이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여러 서비스 중에 일부이겠죠. 이 회사가 활동 중인 그 시장의 TAM,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이미징 서비스를 하고 감시를 하고 하는 그런 시장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6.55 빌리언입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2029년도에는 9.53까지 커서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약 7.5% 정도의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라는 곳에서 갖고 왔고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마켓 캡은 1.79 빌리언 정도 나오고요. 인플로이는 약 1200명 정도. 그 다음에 2010년에 설립됐죠. 그 다음에 현재 EPS는 마이너스 0.41, 적자 기업이고요. 유통 주식의 상태는 전체 주식의 약 72%가 현재 유통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숫자는 200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캐피탈 스트럭처입니다. 마켓 캡이 1.7 빌리언이고요. 데빗이 이 정도, 캐시 앤 이퀴밸런트가 이 정도 해서 여기서 이거 빼면 이 정도가 나오죠. 1.57 빌리언입니다. 회사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 기업이니까 당연히 PER은 계산되어지지 않고요. PSR로 계산되어지면은 여기서는 7.5 정도가 나오는데 2023년 1Q부터 보면 1Q에는 2.13 나오고요. 3Q에는
2.68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7.5로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1월 말에 아주 큰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덕에 PSR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PSR의 기준이 되는 레버뉴가 시점이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2024년도 예상 매출을 근거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성장이 매우 이제 꾸준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양새는 아니고 매년 이 일정 부분의 성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를 쿼털리로 한번 보면 올해도 1Q, 2Q, 3Q에 보면은 매출이 이렇게 꾸준하죠. 그 다음에 넷 인컴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적자 기업인데 적자 부분도 여기 살짝 밑으로 떨어졌지만 요 선에서 어느 정도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3Q에는 적자가 좀 많이 줄었네요. 매출과 이익의 관계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매출이 이만큼인데 매출 원가가 이만큼이죠. 매출 원가가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이 정도 남고요. 예상보다는 높은 마진을 갖고 있는 듯 하고요. 하지만 이 회사 역시 문제는 이제 OP인데요. 오퍼레이션 운영. OP 익스펜스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익보다 경비가 많아서 최종적으로 요만큼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레버뉴 브레이크다운인데요. 매출 전체는 이제 하나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Constellation of Satellite. 요게 이제 위성 군집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 안에 이제 무슨 서비스 관련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뉠 텐데 뭐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미지 판매, 그다음에 이미지 분석. 근데 여기는 그냥 하나로 위성 군집에서 나오는 매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처를 나라별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이 절반이 조금 안 되네요. 한 45% 정도.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서 55% 정도. 이렇게 매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작년 1Q죠. 24년 1Q에는 비트했는데 2Q, 3Q에는 미스를 했고요. 대신 어닝을 보면 어닝은 작년 1Q, 2Q, 3Q 모두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네요. 요 전 장표는 24년도 성적표였고요. 올해부터 어떻게 될지 포캐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이고요. 올해는 작년 대비 14% 성장한 252 밀리언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283 정도, 후년에는 332 정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일정 부분 적어도 10% 이상,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 매년 꾸준하게 우상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EPS 포캐스트를 한번 보면 24년도에는 마이너스 0.5죠. 25년도 올해는 많이 개선이 돼서 0.17, 그다음에 내년에는 0.18, 후년에는 0.04. 이렇게 이제 0에 근접을 하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 0에 근접을 한다면 서프라이즈로 요해 2027년도에 흑자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2027년도 보면은 여기 이제 월스트 케이스랑 베스트 케이스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베스트가 된다면은 흑자 전환도 가능할 그런 수치가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역시 매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이제 적자 기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캐시 런웨이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2024년도 10월 기준이네요. 여기도 10월. 그래서 10월 말에 갖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총 보유액이 224 정도 나오고요. 지난 분기 순현금 유출의 총액이 마이너스 16.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3하고 그 숫자를 242로 다시 나누면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43개월 정도.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 하네요. 플래닛 랩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장표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혹은 계약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써놨는데 1월 29일 그러니까 올해 1월 29일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과 2억 3천만 불 규모의 큰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
나토의 위성 이미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향후 5년간 최대 1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 설명드린 이유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기관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서 최근에 요 노란 포인트가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린 시점이거든요. 최근에 기관들도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는 현재 스트롱 바이 3명, 바이 7명, 홀드가 이제 1명 정도. 셀은 없고요. 첫 번째는 시장 가격인 이것과 기관들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인 요거 두 개로 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예상 매출 스톡 애널리시스에 갖고 왔는데요. 요 정도 수준이고요. 유통 가능 주식은 이거. 그래서 주당 매출은 1.1불이 살짝 넘고요. 현재 주가 6불을 대입을 하면은 시장에서 주는 PSR은 5.45 정도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관들의 평균 목표가를 넣으면 기관들이 주는 PSR의 평균치는 5.5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는 PSR과 기관들이 주는 PSR이 굉장히 근접한 어느 정도 예상치와 시장의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나만의 PSR을 구해서 나만의 적정 주가를 구한 후 고평가 여부를 따진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므로 자신만의 PSR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적정한 PSR을 얼마를 할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 공식에 대입해서 자신만의 적정 주가를 구해본 다음에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군집형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위성 이미지를 판매하고 그 이미지를 분석하고 어느 특정 지역을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파벳, 구글이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다음은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요. 매출 성장세도 꾸준한 안정적인 회사로 보여집니다. 단 아직은 적자 상태입니다. 캐시 런웨이는 약 43개월로 계산되어지고요. 재무 상태는 꽤 건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7년쯤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과 기관에서 주는 PSR은 비슷해서 약 5.5 수준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PSR을 주고 자신만의 적정 주가를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